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함수 네 가지를 좀 알아볼 거야. 자, 어떤 거냐면 1대1 함수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대1 대응이란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한 번에 알아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라는 이 네 가지 함수를 좀 알아볼 거야. 알겠지? 자, 먼저 일단 우리가 1번부터 보면 먼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걸 좀 볼게요. 자, 1대1 함수가 뭐냐면 이런 거지. 자, 보면은 정의역 x가 있어. 알겠지? 정의역 x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는 게. 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할 때, 자, 봐봐. 자, x라는 게 우리가 1, 2, 3 이렇게 있고 y라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a, b, c, d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함수죠. 자, 일단은 1이 A 쏘고 2가 B 쏘고 3이 B 쏜다. 이래도 함수야. 그쵸? 함수 맞잖아. 함수 맞습니다. 자, 근데 1대1 함수는 뭐냐면 x 하나에 y 하나인데 만약에 1이 A를 쐈어. 그쵸? 그러면은 2는 더 이상 A를 쏠 수 없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는 이제 A 말고 다른 놈을 쏴야 돼. 1대1처럼. 맞아?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이 A 쏘고 2가 B 쏘고 3이 D 쏜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수학적인 정의로 이렇게 씁니다. x1과 x2가 다르면, 즉 정의역이 있는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다? 1대1 함수의 수학적 정의야. 알겠죠?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정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 알겠지?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니까 좀 이거를 우리가 익숙해지게 좀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 대우 명제도 참이지. 그치? 그럼 x1과 x2이면, 자, 이거이면 fx1과 fx2가 우리가 아까도 얘가 뭐라 했냐면 얘를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대우도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는, 자, 대우를 구해보자. 자, 대우 명제는 fx1과 fx2이면, 자, 이거이면 x1과 x2이다 이것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참이기 때문에 얘도 참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1대1 함수의 정의가 이렇게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 1번 보시면, 자, 명제 이거의 대우가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성립한다. 얘도 뭐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1대1 함수는 쉽습니다. 자, 뭐냐면 그냥 x 하나에 y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1이 a를 넘봤다. 그럼 2는 더 이상 a를 넘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의역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는 됐고요.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란 걸 볼 건데, 자,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자,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가 뭐다? 1대1 대응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는 지금 함수도 맞고 함수도 맞지만 1대1 함수도 맞죠. 그렇죠? 1대1 함수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1대1 대응은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공역이 지금 뭐냐면 A, B, C, D가 되고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A, B, D이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 뭐가 안 된다?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고, 자, 이번 내용이 내가 아까 말한 내용이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1대1 함수라고 해서 얘를 1대1 대응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지. 알겠지? 그런 거고, 이걸 약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가장 안쪽에 있고 이것의 부분, 그게 보다 1대1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다. 이거는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 자,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는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fx1과 fx2가 서로 다르다. 즉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함수값도 다르다. 이런 함수를 뭐라 한다?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무슨 명제?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 또한 어떻게 된다? fx1과 2가 같으면 이거이면 x1과 x2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이게 1대1 함수고, 뭐 대표적인 얘기는 우리가 1, 2, 3이 있고 y가 이제 a, b, c, d라고 하면은 1이 A 쏘고 2가 B 쏘고 3이 C 쏘는, 알겠죠? 이런 게 대표적인 1대1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라는 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대표적인 1대1 대응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1, 2, 3이 있고 y가 뭐 a, b, c다 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1대1 대응 이렇게 이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하겠지만 여기 참고사항을 좀 보시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판별을 볼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판별하냐 이건데, 자, 먼저 우리가 1대1 함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자,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는 이제 그래프 판별입니다. 자, 아래다 쓸까? 아래다 쓰자.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래프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얘는 간단합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직선을 그어. 아이씨, 왜 이렇게 오늘 말이 힘들어. 교점이 하나면, 자, 교점이 한 개면 뭐다?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함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 대표적인 게 2차 함수예요. 알겠죠? 자, 2차 함수를 좀 보시면,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교점이 몇 개야?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자, 이게 왜 아닌지를 좀 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해보자. 자, 그럼 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 있고 y가 지금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 2를 쏘고 1도 2를 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뭐야? 1대1 상황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 때문에 우리가 1대1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런 거죠.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죠. 뭐 이런 함수 있잖아. 그치? 이런 함수. 이런 함수 대표적으로 1대1입니다. 왜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우리가 뭐야? 교점이 계속 이렇게 하나 나오지. 그치? 그럼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다? 1대1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1대1 함수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대1 대응을 이제 그래프로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프 판단이야. 자, 이거 판단하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 얘는 일단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너무 당연하겠지만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교점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 자, 이게 좀 중요한 표시입니다. 공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가 같아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봐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1대1 대응이 아닌 것을 좀 보면은 아까 제가 예를 든 저 함수가 있어.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니야. 1대1 대응이 아니야. 자, 얘는 지금 공역의 범위가, 자, 공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게 공역이야. 자,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한 게 보다 공역 범위야. 공역 범위. 자, 말을 안 하면 그냥 다 실수 전체로 생각한다고 했었죠. 함수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어요. 실수 전체고, 실제 함수 값들은 어디에 대응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대응하죠. 이쪽에. 맞아? 이쪽에 대응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실제 함수 값은 어디에 대응되냐면 이쪽에 대응돼요. 이렇게. 맞아? 어. 이게 무슨 범위? 치역 범위야. 치역 범위야.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 바와 지금 초록색 바가 같습니까? 길이가 완전 다르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공역의 범위와 당연히 치역의 범위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는 맞아요. 이해 갔죠? 1대1 함수는 아까 맞다고 했잖아?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잘해야 돼. 결론적으로는 이 공역의 범위와 치역 범위가 같냐 다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되겠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지. 자, 이번엔 이런 거야. 자, 직선이야. 대표적으로. 자, 공역의 범위가 지금 노란색으로 좀 체크를 하면 공역의 범위는 요렇게입니다. 이게 공역의 범위죠. 다시 쓸까? 공역 범위야. 자,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도 어떻게 되냐면 공역의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치역 범위야. 치역 범위. 자, 그럼 일단은 1대1 함수가 맞니? 그거부터 판단해야 되니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한 개니까 전부 다. 그치? 자, 교점이 한 개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1대1 함수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플러스 공역의 범위랑 당연히 무슨 범위도 같아요? 치역의 범위도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다? 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거는 뭐도 되냐면 지금 함수도 되고요. 1대1 함수도 되고요. 당연하죠. 1대1 함수도 되고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판단하는 거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개념을 좀 볼 건데, 이제 항등함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항등함수야.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일단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정의역이 1, 2, 3이라고 하면은 공역도보다 1, 2, 3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자, 얘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야. 뭐냐면 나는 항등함수를 꼭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함수다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얘는 뭐가 대응되냐면 자기 자신이 대응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1은 무조건 1에 대응되는 거고 2는 무조건 2에 대응되는 거고 3은 무조건 3 대응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취미 수학이라고 하면은 얘도 똑같이 뭐야? 취미 수학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수학 좋아라고 하면은 얘도 수학 좋아 이렇게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물론 안 좋아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보통 ix 이렇게 써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 뭐 아이덴티티 펑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i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등함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어떤 거냐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봐봐.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대응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무슨 함수를 만족해? 1대1 함수를 자동으로 만족하고 당연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응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역과 치역이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항등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겠죠? 자, 볼게요. 자, 0 나오면 0이고 1 나오면 1이고 그쵸? 그러면은 이런 거야. 0과 1의 모든 실수는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대응되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직선 형태가 될 거고 이렇게 무슨 형태? y는 x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지. 알겠지? 이거 왜 이래? y는 x다. 자, y는 x가 대표적인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냥 항등함수는 뭐냐면 일단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항상 뭐다? 그 원소가 무조건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이 대응이 되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등함수는 보통 보통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뭐다? 1대1 대응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두고 기호로는 보통 이제 ix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 보시면 이제 상수함수인데요.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y는 2, 이런 거 배웠고, 그렇죠? 뭐, y는 2 같은 거 배웠잖아. 그치? 이게 사실 이제 상수함수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자, 1, 2, 3, 4, 5. 이렇게 있고, y가 여기도 뭐 0,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대응되는 거냐면 1이 2를 쌌고요. 2도 2 쌌고 3도 2 쏘고 4도 2 쏘고 5도 2 쏘는 이런 함수. 알겠습니까? 자, 정의역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냥 실수 전체 x가 공역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겁니다. 단 한 개의 원소에 대응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전부 다 2에 대응됐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가 전부 다 2에 대응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래프가 된다?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아, 얘는 y는 2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상수함수의 치역은 무조건 원소가 몇 개야? 한 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상수함수 fx는 c에서 이 c는 공역의 어떤 원소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상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컨스탄트 이거에서 따온 거니까 생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y는 2, 뭐 y는 c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는 항상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일자형 그래프가 될 거고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실 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상수함수는 아니 항등함수는 뭐라고? 그냥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함수고 상수함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상수에 이렇게 하나의 숫자에 이렇게 올인이 되는 함수 이렇게 보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f1의 값은 2고요. 당연히 f2의 값도 2고요. 당연히 f3의 값도 2고요. 다 2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fx가 전부 다 2가 되는 함수. 이런 함수를 뭐라 한다? 상수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충학습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이게 사실 저는 옛날에 이제 도형에 이동할 때, 자, 도형에 이동을 할 때, 엄청 과거야. 그치? 도형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대칭 이동인가? 거기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우함수와 기함수가 있는데, 자, 우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y축 대칭 함수를 우함수라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기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원점 대칭 함수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거야. y축 대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개념을 모르시면은 뭐 하는 게 좋아요? 대칭 이동 가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듣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우함수와 기함수를 연산하면 뭘까라는 거야. 알겠지? 자,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과연 뭐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나는 얘 들면서 가는 게 좋은 거거든. 우함수는 대표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x의 짝수 제곱들이 전부 다 우함수고요. 자, 기함수는 대표적으로 x의 홀수 제곱이 전부 다 기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세요. x제곱이랑 x랑 곱해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 3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알겠죠? 자,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x 같은 거 해보세요. 그럼 얘는 x제곱이 되니까 얘는 얼마야? 우함수, 뭐라는 거야? 우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우함수 x제곱 곱하기 x제곱 이렇게 하면은 얘는 x4제곱이니까 얘도 뭐다? 우함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좀 나중에 알아두면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좀 체크를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볼 것은 이제 필수예제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 자, 보기 함수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골라라 라고 돼 있고, 자, 여기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의역과 공역은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공역의 범위가 제가 노란색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노란색 범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공역의 범위가 이렇게 지금 다 노란색이야. 알겠습니까? 자, 노란색이고, 자,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치역의 범위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기역은 이런 함수가 될 거고, 자, 니은도 치역의 범위는 얘 하나죠. 그쵸? 얘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치역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모두 대응되니까. 그쵸? 잠깐만요. 이렇게 대응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겠죠. 함수값 범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미음은 치역의 범위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대1 함수부터 먼저 찾아보자. 자, 1대1 함수를 찾아보면은, 자, 1대1 함수는 뭐라고? x축과 평행한 직선. 그쵸?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나와야 돼.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기역을 보시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맨날 한 개지, 그치? 그러면 기역은 뭐가 된다? 얘가 1대1 대함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자, 니은은 아니죠. 니은은 아니야. 니은은 무슨 함수예요? 사실 얘가 상수 함수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겠네. 그치? 3번 답입니다. 자, 디귿은 누가 봐도 얘는 뭐야?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1대1 함수가 아니죠. x축과 평행 직선을 그어서 지금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치? 그럼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리을을 보시면 지금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리을은 x축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을 그으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야?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리을도 1대1 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쵸? 자, 미음도 보시면 얘도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니까 교점이 다 몇 개씩 나와? 하나씩 나오니까 당연히 기역, 리을, 미음이다. 이렇게 1대1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대1 대응을 볼 건데, 자,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역, 리을, 미음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자, 1대1 대응은 당연히 이제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같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지금 기역과 미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상수함수는 아까 구했습니다. 니은이 되는 거고, 항등함수는 뭐라고?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넣었더니 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응되는 게 여기 있으니까 얘가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중요한 문제고 잘 보시긴 해야 돼. 자, 필수예제 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이게 엄청 잘 나올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지금 x가 이렇게 생겼고 y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겠지? x에서 y로의 함수가 지금 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 얘는 일단 어떤 그래프냐면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인 그래프니까 요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될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지금 y 꼴 fx가 되는 거고 그냥 fx 이꼴 ax 더하기 b라고 쓰자. 이렇게 씁시다. 자,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a가 양수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지금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야. 그쵸? 자, 조금 그래프를 조금 조금 위쪽으로 그리자. 자, 정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이 되는데 공역 지금 얘 범위가 1부터 11입니다.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가 서로 같아야 돼요. 치역이랑. 그러면 지금 얘가 요렇게 있고요. 얘가 요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려면 지금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1을 선택하면 되고. 맞아? 자, 그리고 3이 누굴 선택해야 돼? 11을 선택하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이렇게 대응이 돼서 대응이 이렇게 다 되죠. 그쵸? 다 대응이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에서 내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야 앞으로.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처럼.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1을 찍고 그 다음에 3이 11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기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될 거야? 다 하나씩 대응되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함수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과 11이 전부 다 이렇게 꽉꽉 대응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공역의 범위랑 치역의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모두 된다? 1대1 대응도 된다는 거지. 알겠죠? 따라서 f의 마이너스 2가 1이고 그 다음에 f의 3값이 11이기 때문에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1이고요. 그 다음에 3a 더하기 b가 얼마다? 11이라는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해야겠지. 그치?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합시다. 빼죠. 자, 빼면 마이너스 5a가 11인데 뭐야? 얘가 빼기 12니까 a가 2가 된다는 걸 여기서 인지할 수 있고요. 자, a가 2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b가 1이기 때문에 b 값은 얼마다? 5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2고 b가 얼마다? 5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제일 중요한 생각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나는 제일 좋다는 거지. 알겠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런 생각 꼭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에 대해서 자, f는 항등함수라고 돼 있어.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대응되는 함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gx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f 더하기 g 마이너스 2를 구하니까 5는 그냥 뭐야? 5가 되는 거야. 왜?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대응되니까 g 마이너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왜? 상수함수인데 얘가 전부 다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정답은 얼마입니까? 2.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해봤는데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1대1 대응이라 생각해. 알겠지? 1대1 대응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판단하는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런 거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